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일일 합격노트 부동산 세포 심화이론 8회차 우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포인트 공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없다고 가정하며 2020년 7월 1일 양도하는 경우다. 제가 왜 이렇게 단서를 달았냐면요. 사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10년 이상, 우리 기본소에도 아마 있었을 건데 10년 이상 조정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양도세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게 되면 조정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몇 년 보유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10% 2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시 규정이라 그거를 시험에서 그게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7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라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특공제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적용해요? 2%씩. 15년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양도차익에? 30% 공제. 맞잖아요. 언제 배운 연식인데 아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을 장기보유등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네?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장특공제 왕창 해줍니다.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24%, 10년 이상이면 80%까지 확대 적용하는데 이거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몇 년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지만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3번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1세대 주택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 단서를 다룬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시 규정이니까 우리는 시험장 10월 달에는 이것만 기억해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한다는 거.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등재 적용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주의해야 되죠.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항상 포함 제외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기간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이게 확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택 장특공제. 자, 봅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0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 없고 답장서로 독립적이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먼저 봅니다. 1번 2020년 7월 30일까지 양도소 과세 표준을 납세에 관한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언제 양도했대요? 5월 15일. 양도했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아니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 7월 30일까지. 맞습니다. 2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예? 예정신고를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입니다. 자, 아까 그런 거 정규수업 시간에 그거를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이행하게 되면 5월달에 그러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몇 프로요? 네? 요 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 아까 기본소에 봤어요. 이런 거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예정신고 불성실했습니다. 확정신고를 이행했다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틀려요. 적용하는데 다만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팔면 무조건 양도세 예정신고를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다만 예정신고 납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만 그래도 가산세 50% 깎아줍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혹시 안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2번 집은 다시 봅니다. 예정신고를 하자는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조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가 남남이니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최대 5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500만 원입니다.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처리 기준은 배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납기는 얼마?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1,5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5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우가 몇 개월 내? 2개월 내. 맞습니다. 4번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했을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그렇지만 원칙은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예정신고하자는 게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남남이니까 무조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자, 조각바람에도 자꾸만 흔들리는 다짐들이 있잖아요. 애써 매맞춰 보는데 힘내시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한 모습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